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오매 법칙에 이어서 한번 해보기 활동을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페이지 63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해보기 활동으로 점토의 저항은 어떻게 달라질까가 있죠. 프린트는 9페이지를 펴주면 되겠습니다. 다들 폈나요? 네, 사실 저번 시간에 나랑 대면으로 수업을 한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오매 법칙을 나랑 이제 영상으로 이제 수업을 한 친구들도 있는데, 오매 법칙 영상이 40분이나 나와가지고 이제 선생님 반성을 하고, 오늘은 40분보다는 조금 더 짧은 영상으로 찍고자 이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빡빡했죠, 40분 영상, 그죠? 너무 워낙 중요해서 자꾸 중요하다는 얘기를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느려진 것 같아요. 자, 점토의 저항은 어떻게 달라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그 니크롬선과 직류 전원 장치를 연결했던 실험은 전류의 세기가 어떤 요소의 영향을 받을까였어. 근데 지금은 점토의 저항이 어떤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죠? 그죠? 조금 다르죠? 지난 시간엔 전류의 세기가 주체였고 지금은 저항이 주체네, 그죠? 봅시다. 목표는 점토의 전기 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조금 진도가 빠른 바는 얘를 이제 선생님과 함께 다 읽어도 보고 했는데 이제 하나하나 과정을 뜯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과정 보면 전류가 흐르는 점토를 일정한 굵기로 만들어서 4cm 길이로 자른 후 점토 양쪽에 작은 구리판을 끼우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도체와 부도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 뭐 고무차륵 이런 애는 부도체에 들어가 있었어요. 즉 저항이 너무나 커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물질인 부도체인데 이 점토는 전류가 흐르는 점토죠. 즉 약간 특수 소재인 거죠. 그래서 얘는 특수 소재인가 보다. 그냥 전류가 흐르는 점토도 있나 보다 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 소재를 가진 점토를 일정한 굵기로 만들어서 4cm 길이로 자르자. 그리고 구리판을 끼워서 회로를 연결해서 전구의 밝기를 관찰하자. 얘들아, 전구의 밝기는 뭘 의미하죠? 전구는 어떨수록 밝아지나요?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밝아요. 이 정도는 뭐 우리 할 수 있죠.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전구의 밝기도 밝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죠. 근데 얘들아, 전류의 세기가 세려면 어때야 돼? 저항은 작아야 되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전류의 세기와 전구의 밝기는 비례하는 관계고 전류의 세기와 저항은 반비례하는 관계죠. 그러면 색을 바꿔서 이 저항과 전구의 밝기는 어떨까? 얘도 반비례하겠죠. 그죠? 자, 그럼 해봅시다, 쭉. 자, 그래서 전류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밝아질 거고 저항이 세면 셀수록 전구의 밝기는 점점 어두워질 겁니다. 이때 3번에서 과정 2에서 사용한 점토의 길이를 2cm로 자른 후 전구의 밝기를 관찰하자. 자, 길이를 지금 반토막 냈죠. 길이를 다운. 자, 길이는 똑같이 2cm로 한 다음에 더 굵게 만드는 굵기를 업 시킨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개를 지금 변화시켰는데, 자, 점토의 길이, 그죠? 첫 번째로는 점토의 길이를 변화시켰고, 두 번째로는 점토의 굵기를 변화시켰죠. 이 두 가지가 저항과 어떤 관계가 있겠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실험한 걸 봤을 때, 자, 전구가 요 위치에 있고, 지금 꼬마 전구 다음에 스위치, 그다음에 전지. 원래 이 점토가 있는 자리는 원래 뭐가 있어야 마땅한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실험했었잖아요. 자, 지금 모르겠으면 빨리 60페이지 빨리 힐끗 봐야지. 점토 자리에 원래 뭐 있죠? 니크롬선 있죠. 그럼 지금 점토로 뭐 보겠다는 거야? 점토로 저항을 보겠다. 니크롬선으로 저항을 받듯이 점토의 굵기와 길이로 저항을 보겠다 라는 걸 유추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로서 과정 2와 3
중에서 3의 전구가 더 밝았다라고 했죠. 즉 과정 3의 전구가 더 밝았다는 건 길이가 작을수록, 점토의 길이가 짧을수록 전구가 더 밝았다. 두 번째 결과, 과정 3과 4의 전구 중에서 지금 4의 전구가 더 밝죠. 그랬다는 건 굵기는 굵을수록 전구가 더 밝았다. 자, 요거를 이제 저항과 연결지어서 선생님이 저항과 전류의 세기와 전구의 밝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었죠. 자, 그거 잘 생각해 가면서 지금 요거 위 실험 보고서를 근거로 길이와 굵기에 따라서 점토의 저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해보자. 요거 한번 유치해서 지금 써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한 1분 정도 시간을 주면 될까요? 전류의 세기와 저항과 그다음에 점토의 길이와 굵기, 요 네 가지의 키워드를 넣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네, 다들 써봤으면, 자, 써봤으면 한번 얘기해봅시다. 길이는 어떻게 될수록 지금, 자, 길이는 어떻게 될수록 지금 전구가 밝아지고 있죠? 길이는 적을수록 전구가 밝아지고 있어. 전구 밝기가 높아지고 있어. 그럼 이게 뭐야? 전구 밝기가 높아졌다는 건 전류가 더 세졌다는 거죠. 전류가 더 세졌다는 건 뭐야? 저항이 더 작아졌다는 거. 그러면 길이가 결과적으로 길이랑 저항만 봐봐. 지금 저항이 어떻게 변할까에 대한 지금 실험이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끝과 끝만 보면, 자, 길이가 낮아질수록 저항도 낮아졌다. 아, 그러면 길이랑 저항은 뭔가 경향성이 같네. 길이와 저항은 비례하나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길이가 줄어들수록 저항도 줄어들었으니까. 요거 이해 가나요? 사실은 원래의 인과관계는 사실은 이렇게 돼야 되죠. 저항이 작고 그래서 전류가 세진 거고 그래서 전구 밝기가 밝아진 거죠. 사실은 원래 설명대로 하면. 근데 우리는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실험 결과만 봤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거꾸로 가서 길이가 작은데 전구 밝기가 커졌어. 그러면 아, 전류가 더 셌나 보다. 아, 그러면 저항은 더 약했나 보다. 이렇게 거꾸로 원인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거꾸로. 자, 이게 첫 번째고, 그럼 두 번째로 요 밑에로 가보면 두 번째로, 자, 굵기가 지금 굵어질수록 전구 밝기가 밝아졌죠. 그럼 이걸로 통해서 아, 전류가 더 세구나, 밝기가 밝아졌으니까. 그러고 저항은 작구나. 그럼 또 끝과 끝만 보는 거야. 지금 우리는 점토의 저항과 굵기의 관련만 보고 싶은 거니까. 자, 그럼 굵기가 굵을수록 저항은 작아졌다. 이번엔 반대네. 그죠? 그러면 우리 저번에 어떻게 썼었죠? 요것도 반대로 쓰자. 자, 얘는 비례고, 반비례 어떻게 썼었죠? 기억나요? 반비례는 이렇게 썼었죠. 굵기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썼던 거 기억나나요? 저항은 길이와는 비례하고 저항과 굵기는 반비례한다. 즉 이렇게 점토의 길이가 짧고 굵기가 굵을수록 전기 저항은 더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해 줍시다. 자, 근데 이 이유에 대해서 왜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항은 더 커질까? 왜 굵기가 굵을수록 저항이 작아질까? 이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길이가 길수록 더 많은 원자들과 충돌하면서 흐르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전기 저항이 생기는 원인 62페이지에 전기 저항이 생기는 까닭 그 부분에서 배웠었는데 이제 전자와 원자가 충돌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면서 전자들이 막 원자와 충돌해서 도선의 저항이 발생한다. 이렇게 배웠었죠. 근데 길이가 길면 길수록 더 많은 원자와 부딪힐 거기 때문에 도선의 길이가 길면 짧은 경우보다 더 전기 저항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도선의 굵기와 저항. 자, 도선의 굵기가 굵을수록 전자가 통과하기 쉬워서 전기 저항이 작아진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요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터널을 지나가. 터널을 지나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터널을 지나가는 거죠. 터널을 이렇게 지나갈 거야. 너네가 이 터널을, 너네가 전류인 거죠. 너네가 전류이면, 자, 터널을 지나갈 때 지나가기 쉬운 터널의 조건을 얘기해봐. 터널이 지나가기 쉬우려면 터널이 일단 짧으면 좋겠죠. 터널이 길면 더 많이 걸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터널이 또 넓으면 넓을수록 좋겠죠. 넓으면 넓을수록 좋겠죠. 이 두 가지를 충족한다면 우리가 지나가기는 쉬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전류도 도선이 짧고 도선이 넓다. 즉 도선의 굵기가 굵으면 굵을수록 전자가 더 통과하기 쉬운 거죠. 자, 스스로 확인하기 부분 봅시다. 자, 저항이 일정할 때 전압의 크기가 2배가 되면 전류의 세기는 몇 배가 되죠? 지금 63페이지 아래 스스로 확인하기 보고 있어야겠죠? 전류의 세기는 맞아요. 2배가 되죠. 이거 식 있었잖아요. I는 R분의 V. 근데 전압이 2배가 돼. 그럼 2V가 되면 전류의 세기도 2I가 당연히 되겠죠. 양변에 똑같은 걸 곱하는 거니까 등호 양변에는. 그죠? 똑같이 2배가 된다. 자, 그림은 좁은 관 속에서 물체를 밀 때 물체 이동을 방해하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네요. 이 그림을 전기회로에 비유할 때 전압, 전류, 저항에 해당하는 요소를 각각 찾아 써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림이 이렇게 생겼죠. 자, 기역은 뭔가를 열심히 밀고 있고 디귿은 뭔가 이렇게 관 속을 이렇게 흐르고 있고 기역에 의해서 밀리고 있죠 지금. 그 다음에 니은은 디귿을 못 가게 잡고 있는 지금 이런 그림입니다. 자, 다들 생각해 봤나요? 답은 이렇게 되는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기역은 당연히 디귿을 미는 힘 같은 거니까 전압의 설명이 뭐였죠?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었죠. 전압. 그럼 자동적으로 이 흐르는 이 친구는 전류. 디귿은 전류. 니은은 저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항의 정의가 뭐였죠? 전기 저항의 정의는 전류를 방해하는 요소였죠. 따라서 지금 디귿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저항이 니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설명해주면 완벽하겠죠? 자, 분명히 선생님이 우리 시험에 서술형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럼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동영상을 잠깐 멈추고서라도 이 이유 같은 거는 지금 교과서에 없으니까 잘 필기를 해놔야겠죠? 네, 자. 학습지는 늘 그랬듯이 이제 학교에 오면 선생님과 함께 답을 맞추도록 합시다. 학습지를 여기서 맞추면 여러분들이 도장을 못 받기 때문에 아쉽잖아요. 그래서 꼭 학교에서 이제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저항의 연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교과서 64쪽을 펴주시고 그다음 프린트 10쪽을 펴시다. 자, 먼저 저항의 연결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거의 중간고사 범위에 다다르고 있죠. 네, 여러분 모두 다 수고했다는 그런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는데 이유가 사실 당연히 고등학교 과학보다 중학교 과학이 쉽지만 그래도 중학교 과학이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결코 쉬운 내용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초등학교 과학이랑 너무 그런 난이도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갑자기 확 어려워진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죠. 게다가 중학교 1학년 때는 여러분들 자유학년제 때문에 그렇게 막 과학을 열심히 하지도 않았었는데 라고 하고 이렇게 잔소리만 하다가 이제 한번 칭찬을 하고 스스로도 이제 잘 버텼다 이렇게 스스로 충전을 하고 이제 앞으로 소단원 2개만 더 나가면 이제 시험범위죠. 네,
시험을 여러분들 모두 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의 첫 시험이더라고요. 정말 물론 앞으로 10년은 더 중간고사를 볼 테지만 대학교 다들 거의 다 갈 텐데 이제 10년은 더 볼 테지만 그래도 첫 시험은 의미가 항상 있죠. 이 첫 시험에서 기억을 좋게 가져가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생을 다 바꾸진 못해도 어쨌든 인생의 어떤 좋은 출발점이라는 건 항상 좋잖아요. 그쵸? 시작이 좋으면 그게 자신의 자신감이 되기도 하고 자존감이 되기도 하니까. 물론 이 시험을 못 봤다고 해서 자신감을 낮출 필요는 없지만 본인에게 이게 좋은 동기가 될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소리가 길었는데요. 시작해 볼게요. 중간고사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고요. 자, 핵심 개념은 당연히 저항의 연결이고요. 저항의 연결 사이 이제 저항의 회로에서의 연결. 읽고 있나요? 읽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고, 사실 그래요. 이게 쓰고 듣는 것보다는 말로 하는 게 훨씬 더 머릿속에 잘 남습니다. 이건 나중에 선생님이 이제 더 길게 설명할 일이 있으면 왜 그런지, 왜 말로 하는 게 더 머리에 잘 남는지 생물학적으로 설명해 줄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항상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을 켜겠습니다. 이 줄의 전구들은 불이 안 켜졌네.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같은 줄에 연결된 전구들이 모두 켜지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 자, 지금 보면 같은 줄에 연결된 얘네들만 지금 불이 켜지고 여기 밑에는 다 불이 꺼져 있네요. 그죠? 왜 같은 줄에 연결된 전구들은 모두 켜지지 않고 또 같은 줄에 여기 1층 전구들은 모두 켜졌고 2층 여기 아래층 전구들은 모두 꺼져 있는데 이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묻고 있죠. 왜 그럴까요? 얘들아, 전구가 켜지고 안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는 뭐에 영향을 받죠? 전류의 흐름의 유무에 영향을 받죠. 전류가 흐르는 거고, 그죠? 전류가 흐르면 전구가 켜지는 거고,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전구는 꺼집니다. 그죠? 그래서 까닭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전구들은 직렬이나 병렬로 서로 이어져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같은 줄의 전구가 모두 불이 켜지지 않는 경우는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야. 즉, 이 위층에 있는 애들은 서로 직렬로, 이 아래층도 서로 직렬로 연결돼 있으면 전류가 운명 공동체다. 그래서 직렬로 연결된 데까지는 전류가 모두 흐르거나 혹은 흐르지 않는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럼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언제나 그랬듯 실험 동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보면은 지금 교과서 64쪽에 해보기 활동이 있을 겁니다. 그 해보기 활동을 보면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해보면서 한번 실험 동영상을 보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에는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을 때와 병렬로 연결했을 때의 특징을 비교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잘 봤나요? 지금 저항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죠? 서로 다른 저항이 두 가지가 나왔고 그 두 개의 저항을 직렬 또는 병렬로 연결했을 때 전류의 세기가 어떤지, 전압의 세기가 어떤지 한번 재보는 실험이었죠. 그래서 준비물은 이렇게 됐어요. 직류전원 장치, 그죠? 직류전원 장치는 매번 설명했다시피 전압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라고 했습니다. 저항이 다른 니크롬선 2개, 그 다음에 전류계 2개, 전압계 2개, 그 다음에 전선, 면장갑, 스위치 이런 것들이 있었죠. 전류계가 2개이고 전압계도 2개인 이유는 각각 다른 니크롬선 2개, 즉 저항이 다른 니크롬선이겠죠. 그러면 니크롬선 2개를 예를 들어 1이라고 하면 이 니크롬선 1, 2에 대한 전류와 전압을 각각 재줘야 되기 때문에 전류계도 2개, 전압계도 2개인 것이죠. 자, 2개의 니크롬선을 직렬과 병렬로 각각 연결을 했대요. 그리고 각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와 전류의 세기를 측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요 전류계, 요 전압계는 니크롬선 1에 대한 전류와 전압을 재는 걸 거고 요 전압계와 요 전류계는 지금 니크롬선 2에 대한 전압과 전류를 재기 위해 도입이 된 것이겠죠.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전류계는 어떻게 지금 연결되었죠? 전류계는 지금 직렬로 연결되었어요. 잘 보이죠? 직렬로 연결된 거. 전류계는 모두 직렬로 연결돼 있고 전압계는 모두 병렬로 연결돼 있는 거 보이나요, 지금? 여러분들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런 회로 사진을 보고 어떤 게 직렬인지 어떤 게 병렬인지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만 굉장히 좋겠죠, 당연히.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얘는 저항 자체는 직렬로 연결됐을 때고 저항을 이번에 병렬로 연결했을 때 전류계와 전압계를 이렇게 해놨죠. 저항만 병렬로 연결했지 전류계는 역시 직렬이고 전압계는 역시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맞나요? 즉 얘는 똑같단 말이죠. 전류계는 각각 직렬이고 둘 다 직렬이고 전압계는 모두 병렬이란 얘기죠. 이거는 이제 지켜지는 법칙 같은 거고 저항만 직렬로 연결했다가 병렬로 연결했다가 딱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니크롬선 1에 대한 전압계는 얘와 전류계는 얘죠. 그죠? 니크롬선 1. 그 다음에 니크롬선 2에 대한 전압계와 전류계는 이 친구들이죠. 맞나요? 이거 구분해서 이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결과를 봤더니 자,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이렇게 나왔대요. 자, 보니까 지금 전류가 똑같이 나왔네요. 직렬로 연결했을 때. 저항이죠, 이거 둘 다. 둘 다 저항의 직렬 연결, 저항의 병렬 연결인 거죠. 얘들아, 주체를 헷갈리기 시작하면 너네 큰일 난다. 그지? 주체를 헷갈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시험을 보기가 힘들겠죠. 자, 어쨌든 저항의 직렬 연결과 저항의 병렬 연결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데 저항을 직렬로, 즉 저항을 이렇게 저항 1, 저항 2 이런 식으로 지금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지금 니크롬선 1, 2가 지금 모두 전류가 50mA죠. 즉 전류는 똑같다. 전류가 똑같다. 그쵸? 근데 전압은 어떻습니까? 전압은 다르다. 자, 이번에는 병렬로 연결했을 때 봅시다. 병렬로 연결했을 때 이렇게 나왔는데 반대로 병렬로 연결하니까 전압은 같다. 그 다음에 오히려 전류는 또 다르다. 그죠? 희한하네요. 그죠? 희한하네요. 그죠? 병렬로 연결했다는 이렇게 연결했다는 거죠. 니크롬선 1과 니크롬선 2를 이렇게 연결했다는 겁니다. 그죠? 병렬.
자, 그러면 얘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근데 한번 표로 정리해봅시다. 자, 저항이 직렬로 연결됐을 때, 저항이 병렬로 연결됐을 때, 했을 때, 자, 전류, 전압.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죠. 전류는 어땠어요?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서로 두 개가 같았고, 전압은 달랐고, 그죠? 반대로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니까 전류의 세기는 다르고, 전압은 같죠? 이렇게 정리해서 외워두는 거 너무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얘들아? 너무 중요해 보이죠, 이거. 중요합니다. 물론 서술형으로 쓰라고 하면 이렇게 표로 쓰면 좀 안 되죠. 물론 이렇게 글로 써야 되지만 일단 외울 땐 이렇게 정리해서 외워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글로 쓰는 연습을 그 다음에 해보면 되죠. 자, 보면은 서로 다른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을 때 두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같고 전압의 크기는 다르다. 직렬로 연결했을 때. 반대로 다른 저항을 병렬로 연결했을 때 전류의 세기는 다르고 전압의 크기는 같다. 얘들아,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하지. 서로 다른 저항. 같은 저항으로 하면 직렬로 연결하든 병렬로 연결하든 다 같습니다. 그죠? 서로 다른 저항일 때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직렬로 연결할 때 뭐 전류는 같고 전압은 다르다. 병렬로 연결할 때 전류는 다르고 전압은 같다. 이렇게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전제 조건 서로 다른 저항이다. 얘가 솔직히 선생님이 보기엔 제일 중요해 보여. 이거 색칠해 놔봐. 이렇게. 서로 다른 저항일 때가 더 중요하단 말이죠, 지금.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전기 제품 중에서 직렬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얘와 병렬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얘. 얘들아, 이 세상에, 자, 이 세상에 모든 물체는 저항이다. 모든 물체는 저항을 가진다. 이거 O일까 X일까? 사실 O인지 X인지는 모르겠지만, O인지 X인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모든이라는 건 사실 뭐 오만이죠. 사실 인간의 오만이죠. 모든이라는 말은 좀 강하게서 그렇고 대부분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 대부분의 물체는 저항을 가진다. O죠. 내가 전기를 뭐든 연결하면 그건 저항이야. 하다못해 전압계 전류계도 고유의 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 제품조차도 모두 저항을 가집니다. 저항을. 그럼 자, 전기 제품을 직렬로 연결한다. 저항을 직렬로 연결한다. 같은 말, 그죠? 전기 제품을 병렬로 연결한다. 저항을 병렬로 연결한다. 같은 말.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직렬로 연결할 때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아까 봤던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바이메탈 전구, 그 조그만한 꼬마 전구들 있잖아요. 그 전구를 연결하는 거 혹은 화재 경보기는 직렬로 연결한다. 그래서 한 전구가 켜지거나 꺼지면 다른 전구들도 그에 따라 켜지고 꺼진다. 자, 병렬로 연결하는 건 가정용 전기기구와 멀티탭. 얘네들은 직렬 연결과 다르게 멀티탭도 하나씩 끄고 켤 수 있고 가정용 전기기구도 우리가 냉장고를 끈다고 해서 TV를 못 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식인 거죠. 하나씩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친구들은 모두 병렬 연결인 거죠. 한 전기기구가 고장나더라도 다른 전기기구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므로 병렬로 연결한다. 같은 크기의 전압을 공급받는다. 왜? 아까 병렬로 연결되는 저항의 병렬 연결은 전압이 같았죠. 저항의 병렬 연결은 전압이 같았다. 같은 크기의 전압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주로 220V,
그죠? 근데 해외에서 가면 110V짜리를 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가전제품들은 모두 220V의 전압을 공급받아야 되고 해외는 110V의 전압을 공급받아야 된다. 자,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의 차이를 봅시다. 직렬 연결은 뭐가 같아요? 전류의 크기가 같죠? 전류의 세기가 같죠? 전류의 세기가 같아. 그쵸? 걸리는 전류의 세기가 같다는 장점. 병렬 연결은 걸리는 전압의 크기가 같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각각의. 자, 요렇게 멀티탭 혹은 가전제품의 연결은 요렇게 병렬로 연결돼 있다. 병렬 연결.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그만해야 될 것 같네요. 혹시 선생님한테 질문이 있다면 개인톡이 아니라 그거 뭐라 그러냐? 오픈 채팅방에서 개인적으로 톡을 보낼 수 있죠. 그걸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항의 연결을 다 한 다음에 이제 그 연습 문제를 이제 풀기 시작할 거예요. 연습 문제 풀면서 이제 연습을 많이 하고 서술형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같이 푼 프린트를 열심히 본다면 네, 잘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클래스 주간에 이제 학교를 안 오니까 좀 더 체력도 비축이 되고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했던 걸 좀 복습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다들 이제 수고 많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